모르신 분들, 그런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추워서 또 너무 이른 아침이라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페이스북으로 제가 이게 뭐 라이브를 할 텐데, 실제 이게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제 거는 특히나 화면이 중요한데, 화면을 보고 같이 느끼시려면은 이렇게 좀 와서 들으시는 게 훨씬 좋은데, 다음 기회에는 꼭 오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잘 보이게 하려면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 저는 원래 오산 사람입니다. 오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산에 살고 있고, 태어나기는 남초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사는 곳은 벌동이에요. 네, 동네 정치를 해봤었어요. 2010년에 시의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뭐였냐? 그 이전에는 제가 사업을 좀 했죠. 무슨 사업? 영어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영어 교육 사업의 대표로, 비스마트라는 회사의 대표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냐면은, 제가 유학을 안 했는데 대통령 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학을 안 했는데 대통령 통역을 하는 데는 뭔가 어떠한 무슨 노하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 노하우가 사실 여기 녹아 있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저는 영어를 통역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를 통역을 했었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어를 하나 못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영어교육 회사의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부모 스터디를 그 학원마다 전부 조직을 했어요. 저희 거래처 학원에는 전부 이렇게 어머니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책을 만들어서 전국의 학원이나 강과후 교재나 이런 거를 이제 전부 공급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럼 그 책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 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그때부터 저는 전국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부모 스터디를 조직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엄마들을 만들면 그 엄마들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민을 만들면 그 모두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했던 거죠. 했는데 갑자기 시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됐으니까 또 의원이 돼가지고 이 오산이 교육도시가 됐잖아요. 그때 제가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시민참여학교, 또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학부모 스터디, 이런 거 제가 만든 거예요. 시민참여학교를 만든 이유는 오산에 있는 모든 장소를 교육의 장소로 승화시키자. 이래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오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게. 수원이면 엄청 활성화됐을 텐데,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부모 스터디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으니까 끌고 가면 좋은데, 저는 시의원이고 일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잘 다루고 싶으니까 그들이 이끌고 가다 보니 공부를 스스로 하는 부모를 만든 게 아니라 귀족 과외가 돼버린 거죠. 이게 하나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 좋은 선생을 데려다 가르치게 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그런 거. 근데 진정한 교육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교육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했었던 거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일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가서 세팅도 해드리고 좌장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다. 그걸 10년 내내 전국에 외치고 다녔지만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첫 포문을 여는 날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로 일단은 포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시장 후보도 했었고,
2014년에는 제가 시장 되려고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던 건 제가 시장 되려고 나왔던 거라기보다는 정권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여기까지 또 정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나와서 뭐 그랬었던 거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꾸준히 공부를 했죠. 꾸준히 공부를 했고 어학을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정치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동네 정치를 했고 지금은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업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직업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2, 3년에 한 번씩 변신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안 바꾸고 직업을 가졌을 때가 딱 4년, 의원했을 때 4년이고요. 제 인생은 평생 비정규직 그 4년만 월급을 받아왔어요. 나머지는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행복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시민스타디를 만들게 됐는가? 직접적인 동기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제 생각이기는 하나 2017년인데 2018년에 제가 우리 민주랑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냐면은 독일의 드레스덴이에요. 독일의 드레스덴에 츠위커 궁전이 있는데 거기 알테마이스터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구냐? 영국에서 이 미술관 방문하러 온 8, 90세 된 호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초상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렸는데 이 도슨트의 설명을 너무나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하는데 저는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노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이런 노인들이 있을까? 이런 어른들을 만들려면은 한 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100년도 넘겠구나. 그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애기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요것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인데 성당을 돌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쇼크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엄청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집중해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 안 하죠. 중고생은 자지요 그냥 아무리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너무 다들 지치고 해도 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저는 굉장한 쇼크를 먹었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육은 본질을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형식만 얘기해요. 본질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맨날 수시가 어떻고 이번에는 뭐 수시를 없애느니 그런 형식만 얘기하지 실력과는 관계없는 형식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 개선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산부터 제가 아는 지역부터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책 한 권을 정해놓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좋은 강의를 끌어올 수 있다면 끌어오고 또 미술관 가고 싶다 그러면 미리 공부하고 미술관도 갈 수 있고 이것을 제가 직접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모임의 취지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오산이 잘 되는데 수원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수원에 가서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이윤재 의원님이라고 중랑구 의원님이 서울서 새벽부터 오셨습니다. 네, 여기. 왜냐하면 이 의원님은 이만큼 그런 생각이 있는 깨어있는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중랑구도 시민의식 운동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리고 저 뒤에 영상을 촬영하고 계시는 분은 구미에서부터 오셨어요. 예, 제 영상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 강의를 지방 의원들에게 하는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영상을 촬영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고 오늘 구미에서부터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이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자, 이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때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예요. 그때 생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생각이고요. 이제라도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아무 얘기라도 나눠야 한다고 본다. EU 통합도 이런 주민들의 모임에서 탄생했다. 우리도 서로 모여 담론을 만들어가고 이들의 담론이 시의 정책도 되고 정부의 정책도 되는 사회, 그것이 선진사회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지요. 예.
자, 그러면 제 소개하겠습니다. 조금만 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여행을 참 좋아해요. 공부와 여행을 좋아하는데 보는 만큼 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많이 돌아다닌다고 알게 되지가 않아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면 우리가 떠나는 발걸음, 집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먹는 뭐 어디 식당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롭잖아요. 그럼 여행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여러분 패키지 따라갔어요. 혹시나 또 뭐 배낭여행을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뭘 어디를 갔는지 그 외국어 지명부터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느꼈던 어떠한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인성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를 만들게 되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운동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쓴 것만 재산이지 남아있는 것은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써야죠, 여러분. 애들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일 때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하는 행사들, 그 공연들 중에 가장 관객이 많이 온 게 무엇인가 봤더니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들을 위한 이게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거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늘 아이들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누구 보고 배워요?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면 부모가 스스로 잘 살면 돼요. 열심히.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그 테크닉 배우러 오셨으면 오늘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미리 하면 안 오실까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 모든 것을 버무린 강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건지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운동합니다. 수영을 하는데요. 처음에 수영 500m도 못하던 사람이 요즘은 송파구가 주최하고 송파구 수영연맹이 함께 주관하는 한강 건너기 페스티벌에 제가 매년 참여해서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치고 싶지 않으세요?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여자예요.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서울 시민 3,000명이 건너요. 근데 3,000명이라도 서울 시민 1,000만으로 따져도 0.03%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오산에서 제가 혼자 간다면 오산 대표겠네요. 예, 이거 어렵냐고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인도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 잘하는 사람이 한강이라는 오픈워터에 어느 날 갑자기 팍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강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물이 무섭지 않을 때예요. 물이 무섭지 않을 때 뛰어들 수 있어요. 공부도요. 이 한강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물이 무섭지 않으면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잘하려면은 힘을 빼야 돼요. 모든 게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고 해야지 머리에 띠두르고 열심히 한다고 앉아서 공부 못해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하는 게 공부여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영어 시험보다 수학 시험보다 외워가지고 하고 그럼 실력이 안 늘죠. 죽을 때까지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실천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강을 건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운동한 겁니다. 이제 실천한 거예요. 1월에 운동을 24일 했고 수영을 17일 했고 헬스를 21일을 해서 수영과 헬스를 다 한다는 14일 통계를 내봤더니 365일 중에 216일을 운동을 했고 수영과 헬스를 모두 한다는 97일. 저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기 위해서 시간을 뺐으면 제가 또 공부할 시간 더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힘을 주고 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냥 아침이면 그냥 수영장 간 거예요.
많이도 안 해요. 혈액순환 될 정도만 하고 와요. 네, 저녁에는 또 뭐 헬스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이거는 작년에 근데 솔직히 혼자 못해요. 저는 혼자 못해요. 의지 약해요. 그래서 PT를 받아서 PT를 받고 나서 3개월 후 요거는 사진상에 트릭이 좀 있습니다. 밑에서 찍어서 다리가 길죠? 네, 요거 좀 트릭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지난 여름에 찍은 거고 이것도 그 이후에 찍은 건데 제가 볼 때 살집은 있는데 제가 건강해요. 그럼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건강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요. 저 허리 아파서 시작했어요. 저는 강의 다니면서 하루에 800km, 1000km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는 기본이 3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2시간이라고 많다고 생각하세요? 3시간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2시간이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제가 뿌듯한 거야. 안 아프니까. 우리 아이들도 운동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자녀 교육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제가 아이들을 씩씩하게 잘 키웠다고 자녀 교육이 먼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2년 전에 우리 2년 더 됐군요. 이 딸입니다. 제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첫째 딸이에요. 이 첫째 딸이 맥빌 대학교에서 박사를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알러머스, 그러니까 뉴멕시코주 몬트리올에서 뉴멕시코주까지 이제 취직하러 가는 거예요. 연구소에. 로스알러머스 연구소는 그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 연구소예요. 거기 취직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겠대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자전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거를 연재를 하면서 갔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고 연재를 제대로 못했지만 이 데일리 와이라는 신문을 보면은 이거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뉴멕시코주 로스알러머스까지는 4,000km인데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 괌까지 3,000km래요. 네. 근데 이 중에서 3,200km를 타고 간 거예요. 나머지 800km는 시간이 없어서 차를 빌려갔고 그러면 3,200 한 달 넘도록 4,000km를 갈 생각을 하고 가는데 자전거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하는 것까지 배워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로스알러머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수많은 역경이 있었겠죠. 네, 매일 페이스북에 제가 매일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고 그랬었죠. 이거는 자전거 캠핑장에서 잘 때도 있고 너무 더워서 죽겠으면 이제 호텔에서 하루 자고 이렇게 자다가 너구리한테 식량도 다 뺏겨가지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너구리가 얼마나 그게 영악한 동물이냐면은 그 파우치 지퍼까지 연대요. 그래가지고 초콜릿 같은 거 그것도 사탕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얘 식량을 다 뺏긴 거죠. 이래서 3,200km를 유튜브에 결의 일기, 이름이 한결이에요, 한결에. 그래서 결의 일기라는 걸 보면 많이는 못 올리고 두세 개 올라가 있는 게 있으니까 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애고요. 여기서 우리 딸이 느낀 게 그 기고문에 썼던 게 이런 얘기인데 저는 딸이지만 참 존경해요. 우리 두 딸들을 저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요. 정말 씩씩하고 착하고 다른 데는 제가 겸손할 수가 있는데 자식에게만 제가 겸손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예, 정말 씩씩하고 의지가 아니라 힘 빼고 하는 거죠. 그냥 힘 빼고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 페이스북에 연재를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두가 열심히 해라, 끝이 보인다, 거의 다 왔다, 응원한다. 근데 응원을 해주는 거는 정말 이해가 가고 반갑지만 얘는 그걸 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결과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해는 가요. 그쵸?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걷더라. 끝이 보인다. 이런 말이 돌아올 때면 왜 나는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자전거 타는 걸 즐기면서 살아있는 내 자신을 느끼고 나의 경험을 축적시키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도착지에 닿기만을 바라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하면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다 또 나중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자,
얘가 20대에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을 살까 고민했대요. 근데 이런 거 다 하고 깨달은 사실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을 지금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지요.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인생이 되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구성하지요. 그러면 미래 행복에 저당 잡혀서 현재를 여러분 희생할 거예요? 근데 왜 자식들한테는 대학만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끝나 미래를 봐 이러면서 왜 지금 모든 걸 못하게 해요? 책도 못 읽게 하고 왜 교과서만 읽게 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인생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밥을 먹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생은 모자이크라고 생각해요. 모자이크? 이렇게 뜯어붙이잖아요, 모자이크. 근데 처음에 뜯어붙일 때는 뭔지도 모르고 뚝 뜯어붙이지만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작품이 돼 있죠. 그 뜯어붙이는 하루하루가 저는 하루라고 생각해요. 하루. 이 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갖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니다. 이거는 데일리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싸움도 하겠죠. 자신과의 싸움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그런데 그 싸움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닌 이해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를 이해하고 주변을 이해하고 인류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깨달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뭐 히말라야는 6번을 갔다 왔어요. 안나푸르나 6번 그것도 혼자서 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네. 이건 남자만 하는 운동인가요? 우리 애들은 다 해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둘째 딸 아직 어려서 언니보다 경험이 좀 덜해서 제가 아직 많은 얘기 못했는데 우리는 다 운동 많이 하더래요. 네. 우리 둘째 딸인데 태권도 4단이고 영국 대표로 나가서 1등을 했죠. 네. 그래서 큰 딸은 태권도 5단에 3급 사범 자격증이 있고 둘째는 4단이고요. 지금은 또 크로스핏도 열심히 하면서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려고 뭐 요즘 세상은 한 가지 직업 가지고 사는 세상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면 좋지 않나? 그래서 체력도 바꾸고 직업으로 정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너는 남자가 아닌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야, 여자가 왜 그렇게 하니? 넌 남자답게 좀 행동해야 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요즘 젠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성평등, 젠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젠더와 섹스는 어떻게 다른지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이거는 의원님들도 맨날 교육받습니다. 완전히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네. 근데 젠더는 뭐고 섹스는 뭐냐?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남자 아니면 여자 또는 제3의 성도 있어요. 남자 여자의 상징이 다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남자 여자잖아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을 우리가 섹스라고 해요.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커피 타는 게 더 좋지, 보기가 좋지, 여자가 머리가 길어야지, 남자가 왜 울어?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서 순응하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은 그냥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고 차별을 만들죠. 그러면 젠더 감수성, 다른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여자는 머리 자르면 안 돼? 왜 꼭 여자가 커피 타야 돼? 남자는 울면 왜 안 돼? 이렇게 사회적으로 픽스된 고정관념에 이게 왜 그래야 돼? 의문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gender sensitiv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적 성을 가지고 자꾸 자식들한테 여자가 왜 그렇게 해? 뭐 이러면은 애들을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한테 자꾸 꿈을 가지라고 꿈을 아주 그냥 엄마가 원하는 꿈을 주입을 시키죠. 그 의사가 얼마나 좋은데, 판사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꿈을 갖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꿈이 큰 사람이 되려면 지금 꿈이 없어야 돼요. 꿈을 크게 꾸려면 지금 꿈꾸지 마세요, 애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희망을 써내면은 10개, 20개 써내는 애가 꿈이 큰 거예요. 판사, 변호사 이렇게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공무원이라고 써내요. 그거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공무원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입시킨 거예요. 네,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사랑과 믿음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잘못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믿음을 줘라. 정말 믿음을 줘야 돼요. 믿는 거예요. 자식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믿으세요? 맨날 과일 깎아가지고 애들 방에 들어가서 애들 간식 준다고 들어가서 애가 공부하는지 게임하는지 늘 감시하러 들어가시잖아요. 멀리 있으면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애들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버릇 없어지지 않아요. 왜 버릇이 없어지냐면 해달라는 데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너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번에 3등 안에 들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은 그걸 이루고 나서도 자기가 잘나서 이룬 거지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그만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이게 그렇게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내 삶을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삶을 잘 살아야 아이한테도 행복 바이러스가 가는 거고, 내 삶을 잘 살면서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하고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하고 솔직하게 아이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해도 사랑해주고, 애가 정말 살인을 하고 왔을지언정 사랑은 거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엄마를 믿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를 완벽히 믿게 되겠죠. 그런 엄마가 돼야죠. 그러면 이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과 똑같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공부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공부해라 하고 엄마는 나와서 TV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시민을 만들자는 게 이러한 모임의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요,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엄마의 행동이나 아빠의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 그 갭이 클 때 아이는 엄마를 존경하지 않지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강행일치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강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일치해야 한다. 제가 떠들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서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은 저는 의원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한 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요. 저는 하루에 딱 한 가지씩 공부해요. 행정 공부할 때 하루에 딱 한 가지씩. 근데 전 매일 공부해요. 매일 공부하면 저는 1년에 365개를 알게 되겠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를 알게 되면 5개를 알게 되고 10개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책이 엄청나게 꽂혀 있는데 저 책을 다 읽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질 때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걸 느낌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한 책이 나왔을 때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만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그 수준이라는 말은 높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떤 질문을 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그건 제가 다 알아서가 아니고요.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거는요, 제가 잘 모르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강의 밀치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정해놓고 관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해서 7가지를 뽑아봤대요. 네, 7가지를 뽑아봤더니 좋은 배우자, 안정된 결혼생활, 이 첫 번부터 막히죠. 기회만 있다면, 아니면 내가 더 능력이 있다면 지금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어쨌든 늙어서까지 손잡고 여행도 하고 막 그러는 부부가 가장 좋지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저게 참 좋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용성 국장님은 배우자를 진짜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남편 하는 일에 항상 서포트 해주시고, 근데 저는 거기서 진심을 느끼거든요. 그분이 한 줄 페북을 해도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표도 더 가죠. 굉장히 배우자를 잘 만나고 배우자와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이거는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고통이 왔다가서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어떻게 그걸 넘어가느냐,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연, 백해무익한 담배 안 피우는 거. 금연, 적당한 음주. 그러니까 이 적당한 음주를 꼭 조금이라도 하라는 게 아니라, 음주를 하는 분위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음주. 그 다음에 운동이 안 빠지죠. 알맞은 체중. 이거는 엄청난 우리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얼마나 쉬운데요. 평생 하잖아요. 얼마나 쉬운 건 평생 합니까? 알맞은 체중이 왜 로망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체중, 거기에 지속적인 공부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부를 우리 늙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7가지 조건이 딱 나왔는데, 여기서 좋은 배우자는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100세, 200세 시대예요. 100세, 200세는 그렇고 100세 시대죠. 그럼 여러분이 30세나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60년 동안 끝까지 같이 살 사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serial marriage라는 말도, 연속적인 결혼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한 20년 있다 헤어졌다, 또 뭐 한 10년 있다 갈고, 이런. 그래서 입법청원 해볼까요? 20년 동안 자동으로 가서 20년에 자동 이혼, 갱신하고 싶으면 다시 갱신. 20년은 왜냐하면은 자녀가 성장해야 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농담 반 진담 반. 진짜 좋은 건 좋은 배우자가 끝까지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가 안 되는 분은 인간관계의 힘,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관계. 우리가 뭐 꼭 가족과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행복의 7가지 조건이고, 지속적인 공부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의 정의가 이성과 감성을 키워서 인식의 범위를 넓게 하는 거예요. 인식의 범위를 넓게 하고, 우물이 커야, 이런 범위가 커야 모든 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지요. 근데 그릇이 크지도 않은데 조그만 애들한테 많은 것을 주입시키고 학원을 도대체 몇 개를 띄워요.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운동을 하듯이 머리에도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떠한 용량을 채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 공부인데, 그렇게 넓게 만들어야 다양한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공부죠. 근데 우리가 우물을 팔 때를 생각하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깊게 파고 싶습니다. 그러면 넓게 파야 깊이 팔 수 있죠. 이렇게 조그만 데서 깊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의원님들은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상임위가 있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알아야 이게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다양성을 가지려면은 여행도 해야 되고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은 잊어버려지지도 않는데 주입한 거는 금방 잊어버려지죠. 금방.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거죠.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이건 제가 너무나 좋은 예라서 맨날 쓰는 예예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죠.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몇째 줄 뭐죠 이런 거. 자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에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이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연어가 강에다 알랐나요? 바다에 알랐나요? 강에 알죠. 그러니까 독도는 바다에 떠 있죠. 연어알이 없어요. 물새알? 물새알이 있어서 독도가 우리 땅인 것 같으면 진짜 전 세계가 다 우리 땅이에요. 해녀 대합실? 거기 해녀는 근안에서 물질해야 돼. 저기 해녀 금지구역이에요. 해녀 대합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는 틀린 걸 모르죠. 하나씩 물어보니까 알지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통합적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회 와보니까 의회도 똑같더라고. 의회 공부가.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을 가르칠 때 제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예결산 행각 조례 통합행정이라고 제가 말한다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이 우리 행정의 기본은 법령과 조례로 돌아가는데 조례는 지방법이에요. 법이 옳게 되어 있어야 행정이 똑바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례 공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행정이 잘못된지를 압니까? 근데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진짜 강사는 죄송해요 제가 제 자랑해서 저 같은 진주 같은 강사는 진주는 흙 속에 묻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발굴하는 것도 쉬워요. 옆 동네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돼. 중랑 보면은 어디 다른 도시에 괜찮은 강사 있어요? 이거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럼 경험한 사람들이 이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를 안 하는 게 지금의 의외예요. 30년을 똑같아요, 교육이. 근데 그것을 깨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감수성이라고요. 이 감수성은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의회에 딱 들어가갖고 그냥 맨날 30년 동안 똑같이 해왔던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안 고치고 1년이 딱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건가 봐. 이렇게. 여러분도 깨달음이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하게 되죠. 쫓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옆집 아줌마도 잘 모른다는 거? 옆집 아줌마를 따라가는 이유는 옆집 아줌마 따라가는 게 그냥 쉬워서예요. 내가 창의성 없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런 게. 그러면 다양하게 공부하고 창의성을 키우려면은 이 토론토대 폰을 내가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 방안에 천재만 모아놓잖아요. 천재를 모아놓고 생각을 말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일률적인 답변이 나온대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을 모아놓고 생각을 말해보라 그러면 기발한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교육은 완전히 획일적이잖아요. 여러분 스파르타 기숙사에 우리 애들 보낸다고 거기 대수가 얼마나 높은데 들어갔어 이러고 좋아하시지만은 그 기숙사에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기상 시간에 똑같은 취침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음식에 내 자식이 어떻게 다르기를 바래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를 안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은 그걸 내공이라고 해요. 그 내공은 언제 생겨요? 내 생각이 생길 때잖아요. 내 생각이
확보할 때 남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세상은 바뀌었는데 왜 교육은 똑같냐고요. 요즘도 스카이 하는 사람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려면, 꿈을 이루려면 지금 꿈을 버리세요. 자, 이 토론토대와 코넬대가 창의성과 다양성이 높은 나라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스웨덴 1등,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홍콩 이렇게 가네요. 다양성은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이렇게 가네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도시가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저 연수 가려면은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유럽 좀 이런 나라를 미리 공부하고 이런 나라 가서 배워야 돼. 근데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해외 연수 딱 가잖아요. 저는 해외에 나가면 항상 선진국의 의회를 방문해봐요. 그러면 그 의회는 우리나라 의회보다 시설 면에서 완전히 우리보다 반도 못 쫓아와요. 우리는 벌써 회의를 딱 하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탁탁탁탁 그거다 댓글 탁탁탁탁 올라오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 가서 뭘 배웁니까? 우리보다 시설도 나쁜데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외국에 가서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 보좌관의 샐러리가 얼마예요? 이거 싫어해요. 제가 들은 소리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뭉태기로 왔던 데 또 오고 왔던 데 또 오고 해가지고 이건 토론토 시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도서관에서 듣고요. 여기 직원은 뭐 지금 이거 하는 사람은 월급이 얼마예요? 그걸 왜 물어? 네, 그런데 거기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토론토 시청에 근무하는 스태프들의 월급은 호피에 다 나와 있다. 다 나와 있어요.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묻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준비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동네냐고요. 응? 뭐 먼저 배우고 온 사람들이 밑에 사람을 가르쳐주고 또 새로운 것을 정보를 취합하고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러면 지식은 나눌수록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혼자 해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제 모토가 공부해서 남 주자예요. 그 남의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그 지식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어젯밤에 제가 강의안을 바꿨어요. 원래 이거 안 할래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실력이 먼저 올라가야 되죠. 점수는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또 와. 금방 중간고사, 금방 기말고사 와. 그래서 발등에 불만 끄다가 실력을 못 쌓고 점수만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실력을 못 쌓느냐면 진짜로 죽을 때까지 실력을 못 쌓아요. 엄마들이 못 참는 거지. 그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인생은 마라톤이라면서요. 여러분 진짜 마라톤이에요. 우리 애들도 대기만성이에요. 우리 둘째는 지금 27살이고 한국 나이로 28살이래요.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원 가려고 해요. 근데 왜 꼭 우리는 그 나이에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마라톤이라면서. 그럼 지금 이해가 안 가면 2년 있다 이해하면 안 될까요? 수학이 이해 안 갈 수 있잖아요. 저는 5학년 때 소수를 배우는데 이거 왜 100으로 나누지 왜 100으로 곱하냐? 그때 그 의문을 못 풀었는데 지금까지 못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계도 왜 어느 학년에 가서 꼭 다 봐야 되고 시계도 계산을 그때 다 해야 되고 그때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면 2년 있다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외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외워요. 노즈는 코, 아이스는 눈, 이어스는 귀 이런 거 외워요. 이런 걸 대표 단어라고 해요. 대표 단어의 특징은 아무도 안 써요. 이거 코 이런 데 쓰지. 이거 3살짜리 어린애한테 가르칠 때 쓰지. 우리가 이런 거 쓸 일이 없잖아. 노즈를 말한다 하면은 나 비염이라 요즘 좀 비염이 생겨가지고 뭐 기침도 나고 콧물이 나 이런 말을 하고 눈을 얘기할 때는 이거 아이즈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어제 잠을 못 잤더니 눈이 충혈됐어. 귀, 나 고막에 이상이 생겼대. 외이도에 염증이 생겼대. 이런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안 배우잖아, 학교에서. 여러분, 코 할 때 노즈 빼고 코털이나 코딱지나 뭐 비염이나 눈 그러면은 속눈썹, 쌍꺼풀 이런 걸 하나도 몰라요. 웨이도, 네이도, 고막 몰라요. 근데 고막 그러면요 이어에다 드럼이에요. 이어 드럼이에요. 엄청 쉽죠? 코털은 노즈에다 헤어예요. 노즈 헤어. 엄청 쉽죠? 이거 스마트폰만 뒤지면 다 알죠? 그런데 왜 모를까요?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가 호기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집 저 문제집 풀어보면서 점수를 올릴 생각만 했지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 번도 호기심 발동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게 실력이 아니라 호기심의 크기가 실력이다. 그래서 curiosity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큐컴버 하나 볼게요. 큐컴버는 오이라고 외웠잖아요. 근데 오이는 울퉁불퉁하죠. 이 오이처럼 생긴 건 다 큐컴버예요. 그래서 오이도 큐컴버가 되고 해삼도 큐컴버가 되는 거예요. 해삼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sea 큐컴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룸이 뭡니까? 룸 R-O-O-M 룸이 뭐예요? 방이라고 외웠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 머리를 막 두들겼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결애네 집에 우리 큰딸네 집에 결애가 토론토 대학교 다닐 때 결애 아파트에서 한 달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갑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럼 제가 뭐 아메리카노 플리즈 했겠죠? 그러면 얘네들 100이면 100번 뭐라고 묻냐면 Do you need room? 이렇게 물어요. Do you need room?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커피 시켰는데 왜 룸이 필요하냐고 묻냐고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물어봐야 되잖아. 아는 척 하려고 저는 yes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일주일 지나가지고 결혼할 때 물어봤어요. 야 그게 도대체 뭔 뜻이냐? 왜 룸이라고 하냐? 민주씨 저 뒤에 좀 봐주실래요? 어디 갔어요? 혹시 컴퓨터 좀 뒤에 왜 룸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때 룸은 방이 아니고 스페이스라는 뜻인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do you need a room? 그러면 이 커피를 주는데 공간이 필요하니 스페이스가 필요하니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커피에다 우유를 넣어서 먹든지 물을 넣어서 다른 시럽을 넣든지 뭐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게 되면은 얘네들 커피를 좀 덜어내려 주는 거지. 그런데 룸을 방으로만 외워놔서 이게 고정관념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응용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어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 못하죠, 영어를. 상상력이 없어서. 그러면 진정한 공부는 그렇게 대표단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게 지식을 쌓는 건데 여기에 꼭 앞에 나와 있을 게 있어요.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는데 이때 지는 알지자의 알식이지만 지는 질적인 걸 말하는 거고 식은 형식적인 걸 말하거든요. 이 지식을 갖췄을 때 제대로 돼가지고 뭐 제자도 키워낼 수 있고 그런 거죠. 지식을 제대로 갖추면 인격이 생기는데 여기에 인격까지 합쳐주면 지식과 인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 지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만 쌓은 사람, 식만 쌓은 사람이요. 식만 쌓은 사람을 우리가 테크니컬한 사람인 거죠. 식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지식인인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식자들은 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과 형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새가 뭘까요? 새는 나는 동물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나는 동물이라고 할 때 나비도 새일까요? 모기도 새일까요? 잠자리도 새일까요? 그럼 나는 동물이 아니네요. 그러면 날지 못하는 타조는 새가 아니에요? 새잖아요. 아예 날개의 흔적도 없는
키위는 이것도 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새는 나는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식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대충 많이 알고 대충 아는 거예요. 지로 아는 것은 새는 깃털이 있는 동물이에요. 깃털이 있는. 그래서 새는 birds인데 깃털 feather로 이루어져 있고 이 feather는 각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새의 뼈는 날아야 되기 때문에 뼈가 그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empty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새의 본질을 알아가면서 영어도 bird도 알고 feather도 알고 각질이라는 holy substance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거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은 본질과 형식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이해와 암기 이렇게 하면 쉽지요? 공부를 이해로 해야지 암기로 하면 안 된다. 이해를 하면은 하나를 알면 계속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암기는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외워가지고 점수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효율적이죠. 전부 따로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명의 4대 발상지 문자가 발견된 곳 이렇게 하면 문자가 발견된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지구상에 문자가 발견된 곳 하면 여러분이 지금 좀 생각을 해요. 어디더라 이렇게. 근데 문명의 4대 발상지는 어디지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런 거 나오지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문명의 4대 발상지가 문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문명의 뜻을 기록과 문자로 기원이 된 그 문명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가 발견된 곳을 따로 외워야 되고 문명의 발상지를 따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찾아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재미가 없고. 공부를 재미로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모든 것을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재미를 만들었어요. 공부를 할 때 행정이라는 그 재미없는 걸 하는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그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치를 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비싼 노트와 만년필을. 그러니까 나는 종이와 필기구에 궁합이 안 맞으면 글씨를 안 써. 그러면 이제 그 종이에 사각사각 하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광펜 같은 거 하면서 나중에 오늘 공부해서 내일 한번 돌려보면서 다시 보고, 기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이 넘으면서부터 기억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기억력을 어떻게 하면 이걸 되살릴까 하면서 저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세 줄 일기도 써보고 매일매일 뭘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 그 통계도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 뜯어붙이기 하면서 이게 나온 건데, 오늘 있었던 일을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제 나이쯤 되면 저녁이 되면 점심에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의 것을 들춰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의 일이 주마등처럼 그때 이런 생각했었지? 1년이 되면은 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노력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이 돼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run이라는 단어도 그냥 달리다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달리다, 흐르다, 경영하다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 경영하다까지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따가러 가요. 저 사람 대학 나왔구나. 대학교에서 경영하다 나와요. 이거는 진짜예요. 중학교 때 나오고 흐르다는 고등학교 때 나오고 경영하다는 대학교 때 나와요. 이렇게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런을 사전 찾아보면 수백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런이 뭐냐면 중간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 런이라고 해요. 이게 런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건 계속 달리잖아요. 흐르는 신약물도 계속 흐르잖아요. 그럼 경영하다는 이 밑에 위안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가 문을 열었으면 쭉 경영을 해나가지. 오늘 아침에 오픈했다가 저녁에 폐업 신고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사업자 등록 안 내죠? 쭉 경영하죠? 그래서 러너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킹을 신었는데 스타킹에 구멍이 딱 나면은 여자들 스타킹 여기 쫙 나가잖아요. 그것도 런이에요. 쫙 나갔습니다. 그래서 I will run on my stocking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본질을 알면 쉬워져요. 자, 산수 수학도. 산수는 뭐고 수학은 뭐죠? 여러분 맨날 아이들 산수 문제 같이 하잖아요. 산수는 쉬운 거고 수학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산수는 사칙 연산하는 거고 수학은 함수하고 로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던데요. 산수는 2가 2인 것, 3은 3인 것. 그래서 2 더하기 3은 5가 되는 게 이게 산수예요. 이런 것들이 생활에 응용되었을 때 수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은 경기도고 100은 오산시예요. 그러면 경기도 오산시에서 1이 100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1이 경기도라고 하고 100을 오산시라고 할 때 1이 크니 100이 크니 하면은 1이 크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도 보세요. 소수, 1과 자기 자신이 왜 약수가 없는 것으로 외웠죠? 얼마나 외웠는지 전 지금도 기억하는 거 저거를. 근데 저 뜻이 뭔지 그때 정말 몰랐어요. 자, 오늘 알고 아이들 가르칠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소수는 뭐냐면은 꼭 필요한 게 소수예요. 꼭 필요하다. 원소, 이렇게 말할 때 꼭 필요한 수가 소수예요. 그러면 수에는 꼭 필요한 수가 있고 다른 수로 대체해도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2나 3, 5, 7. 이것은 자기가 꼭 필요한 수인데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2 곱하기 4, 9는 3, 3, 2, 5. 다른 수로 표현할 수 있죠. 자기가 꼭 필요한 수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5, 1 곱하기 7 생긴 걸 보니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가 없어. 이 형식을 말로 표현한 거죠.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책에다가 옮기려면 책이 진짜 두꺼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책 안에 숨겨진 본질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 만나야죠. 좋은 선생을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사했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 1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10일 때 10은 100이고 이렇게 스탠다드예요. 1은.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더 볼게요. 인수분해는 팩터링이라고 하는데 2라는 팩터와 3이라는 팩터가 원인이 돼서 6이라는 프로덕트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수할 때는 요 한자를 쓰고 팩터에 ing를 써서 팩터링이라고 하면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요 앞에서 여기 소수를 말할 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우선되는 꼭 필요한 프라임 넘버가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프라임 명령사전밖에 모르죠. 네, 이 프라임 넘버예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팩터링이라고 했어요. 소인수분해는 8을 한번 끝까지 나눠볼게요. 2 곱하기 4 끝까지 나눠서 표현해 볼게요. 4는 또 2 곱하기 2. 이거 소인수분해한 거죠? 그러면 팩터링 했잖아요. 인수분해 팩터링에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앞에 프라임을 써서 소인수분해는 프라임 팩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씩 본질을 따져 나가다 보면 재미가 있죠. 그 과학으로 가볼게요. 지진이 일어나면 P파가 오고 S파가 온다고 하죠? 우리 엄마들 P파가 먼저 와요? S파가 먼저 와요? P파가 먼저 와요? 왜요? 자, P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 primary wave의 약자예요. S는 secondary wave의 약자예요. 뭐가 두 번째 와요? 네. 이걸 악자 딴 거예요. 풀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 약자로 해놓으니까 한문이 돼버렸죠.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이거를.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는 파가 먼저 와요? 첫 번째 오는 파가 먼저 와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는 파, 두 번째 오는 파입니다. 먼저 오는 파.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쫙 오는 게 먼저 오겠어요? 옆으로 툭 치고 힘없이 오는 게 먼저 오겠어요? 이게 먼저 오죠? 이렇게 생긴 걸 종파라고 하고 이것은 횡파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액체를 통과한다고 볼 때 종파가 액체를 통과하겠어요? 이렇게 오다가 횡파가 액체를 통과하겠어요? 종파가 통과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P파가 먼저 오고 P파는 종파고 P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 있다. S파는 두 번째 오고 이건 횡파고 액체를 통과하지 않는다. 이게 외울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때 깜지 만들어서 피종액 이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보다 공부를 몇 배 잘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정관사 더해 용법, 부정관사 더해 용법을 볼게요. 여러분 성분기본영어 다 보셨죠? 몇 번 보셨어요? 나 학교 다닐 때 6번 봤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이거 성분기본영어, 성분조방용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정관사, 부정관사 엄청 헷갈려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성분조합영어 이런데 정관사는 원래는 정할 정자예요. 정할정. 부정관사는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은 정관사가 안 정한 건 부정관사예요. 관처럼 따라다닌다 해서 관사예요. 자, 그러면 참고서에 뭐라고 나와있냐? 서수에 정관사의 경우는 서수에 붙인다, 기수에 안 붙인다. 그쵸? 이렇게 외우셨죠? 유일물에 붙인다. 교통수단에 생략한다. 그러면 서수에 붙인다라고 한 말은 정해진 게 정관사랄지 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여성분이 3분이 앉아 계세요. 예. 그런데 나는 저 모자 쓴 여성이 좋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the woman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누구를 콕 집어 말한 게 아니죠. 근데 woman이에요.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나 the first world war, the second world war, 그 다음 3차 세계대전은 똑같은데 여기는 더가 아니라 어라고 해놓고는 가로를 치고 3차 세계대전을 예외다라고 써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왜 1차, 2차는 더가 붙고 3차는 어가 붙었냐? 1,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일어나서 정해졌죠? 그래서 더가 붙은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났죠? 5차, 100차, 만차, 10만차까지 어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2개만 맞고 수십만, 수백만 개가 예외인 게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는 진짜 공부가 안 되네? 그런 거는 밀어놔야 되는데 남이 다 아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또 유일물에 붙인다고 해서 더 썬이라고. 근데 썬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다 썬이잖아. 근데 우리가 더 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태양 그걸 말하니까 그냥 더 썬이라고 하는 거죠. 교통수단을 생각한다면서 꼭 바이버스, 바이택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택시나 버스를 탈 때는 오는 거 그냥 타지 정해놓고 타요? 그러니까 생각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문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달달달달 외우게 하니 문법도 못하고 회화도 못하죠.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꽤 갔는데 우리가 12시 반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5분, 10분 쉬고 나머지에 끝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여행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차 한 잔 마시고 오시든지 다시 오세요. 네. 네. 공부를 하는데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독서나 여행은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서와 여행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개 다 공부인 거죠. 근데 여행을 갈 때는 보는 만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급히 가게 되면은 하루가 너무 짧은 거예요. 가면은 또 막 공부하고 가기 전에 그제서야 또 공부해가지고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저의 경우는 여행을 언제 가냐면, 여러분 여행 언제 가요? 돈이 준비됐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네. 저는 여행을 기회가 있을 때 가요. 기회가 되면 돈이 없어도 가요. 네. 시간이 없어도 좀 내봐요. 그리고 여행은 누구하고 가는 게 좋으냐면, 여행은 격이 맞는 사람이랑 가는 게 아니라 결이 맞는 사람이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결이 맞으면, 격이 좀 안 맞더라도 결이 맞으면 서로 좋다고 할 수 있고 이 음식도 맛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니 음식도 인문학 아니에요? 근데 미술관 박물관만 돌아다니면서 햄버거만 먹고 그게 생각나죠. 아, 먹는 거 그냥 fuel이야, fuel, 연료야 이러면서 진짜 재미없죠. 그러니까 결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이런 게 진짜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여행하실 때는 미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여행은 매년 행안부에서 그 가이드가 나올 때 뭐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매년 나와요. 그러면 올해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외 연수도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의원님들 연수하면은 외유 같다 막 그러는데, 평소에 공부를 하시던 의원님들이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것은 공모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매일 노는 것 같은 의원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리를 지어서 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거는 외유라고 시민들이 욕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늘 공부하는 의원님들이 간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산도 있겠다. 그래서요, 아까보다 훨씬 낮아서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은 결이 맞는 사람과 가는 것이다. 여행은 돈이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것이다. 나를 위해 쓴 것만 재산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자산이 많은 거죠. 늘 여행을 했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카드 있잖아요. 나중에 벌어서 갚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좋다는 건 아닌데 제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그럼 저 독서와 여행을 누가 하느냐? 내 자식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자식들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DNA를 우리가 물려주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근데 저는 DNA는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물려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공부하고 여행하고 책 읽고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본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 DNA는 계속 진화하는 거지, 내가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 진짜 잘 오셨어요. 영통 어머니도 오산 어머니들도 아닌데 영통에서 여기까지 수원에서. 예.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잘 살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이제 여행 얘기를 조금 해가면서, 자, 제가 2008년인가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유럽,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차를 렌트해가지고 로드트립을 한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잘스부르크라고 아시잖아요. 모차르트가 유명하잖아요. 잘스부르크는 진짜 모차르트로 먹고 사는 나라더라고요. 모차르트 초콜릿, 모차르트 티셔츠, 모차르트 모든 게 다 그냥 모차르트예요. 그리고 다 팔고. 근데 모차르트 생가를 가본 거예요. 저게 모차르트 생가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모차르트가 4살 때 켰다는 바이올린이 있고, 모차르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전부 있고. 근데 거기서 제가 벌써 콱 들어오는 게, 인생의 3분의 1을 여행했다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를 처음 여행을 할 때 지금 그 기행부를 찾아봤어요. 여행 책자 이런 거 말고 기행부를 찾아봤더니 이미 괴테가
그 괴테 시절에 1700년대 후반에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두껍게 주권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영국에는요, 영국에는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영국의 그랜드 투어 이게 이제 아주 부잣집 자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교수들을 붙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잖아요. 그 아담 스미스가 부잣집 자제랑 같이 여행을 한 거예요. 유럽 여행을 했는데 그때 받은 영감으로 쓰게 된 그 책이 바로 국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부론,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미 그때, 그러니까 여행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가 겨우 1756년에 태어나서 1792년에 죽었으니까 얼마 못 살았지만 2주에 3분의 1을 모차르트는 여행을 했다. 그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 7월에 아일랜드 투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에듀 푸어예요. 무슨 말이냐? 신조어잖아. 에듀케이션 시키다가 푸어 하게 된, 교육 시키다가 가난하게 된 부모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애들은 학교를 안 다녀요. 큰애는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유학을 보냈던 거고, 둘째는 중학교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고 아빠가 하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같은 데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작년 9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예술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다는 런던 대학교의 골드스미스 칼리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랑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니는 9살 차이야, 9살.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계산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딸이 스물 몇 살. 하여튼, 그래가지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영국 유학 시키고 그러면서 유학시키느라고 제가 사업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영국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알바도 하고 1학년 때는 알바도 하고 나중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알바 같은 거 못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저희 딸들이. 큰애도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렁이 잡기까지 해가면서 태권도 사범으로도 일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고 저는 힘들게 가르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잘 돼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고 큰애는 또 박사학위도 받고 로스 앨러머스를 거쳐 지금 나사에서 기후과학자로서 기후를 연구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도 고생했고 애들도 잘 됐고 아니 우리가 기념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투어를 기획을 해서 3시 로드 트립을 한 겁니다. 열흘 넘게. 그래서 아일랜드가 어디 있냐면은 영국 지도가 있으면 그 왼쪽에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를 간 건데 이때 이 루트를 다 우리 둘째가 짠 거예요. 근데 거기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얘네들은 다 구글 지도랑 구글 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저와 또래와 같이 로드트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키지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때 정말 배운 게 많고 이 결이 같은 우리 세 모녀가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매 순간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아일랜드 지도입니다. 이게 아일랜드 수도 어디예요 여러분? 더블린이라는 더블린. 여기 더블린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밑에 요렇게 약간 노란 데 여기는 아일랜드고 약간 밝은 데는 북아일랜드예요. 예, 노던 아일랜드. 여기는 아일랜드 공화국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독립적인 공화국이고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랄까 자치권을 가진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는 아일랜드 이 공화국을 돌아다닐 때는 우리가
유로화를 쓰다가 북아일랜드로 가면 파운드화를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가 이렇게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이걸 배우셨으니 집에 돌아가시면 아일랜드 분쟁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외연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든 아일랜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 겁니다. 맨 처음에 더블린으로 시작해서 이 루트를 다 우리 둘째 민주가 이렇게 짜가지고 저는 처음에 카드가 있다. 외상이면 소두자가 이러면서 난 이걸 갈 거야. 엄마가 쏠게 이러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나중에 비행기 표는 제가 했지만 그 비용은 우리 큰애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졸업여행 엄마가 쏠 거야 했는데 큰애가 쓰게 된 거고 둘이가 사실은 정말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그 힘든 영국 유학을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학년에는 졸업할 때 우리 큰딸이 학비를 내줬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민주 학비 내가 낼게.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돈 모아야지. 아니야 넌 해. 넌 시드머니도 필요하고 이거는 엄마가 할 일이니까 엄마가 할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학비를 보내버렸더니 큰딸이 생활비를 대신 낸 거예요. 근데 학비나 생활비나 뭐 생활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는 저하고 그 언니, 민주 언니가 가르치게 된 거죠.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해도 흐뭇하고 그래도 이 모든 거를 다 짜가지고 너무너무 척척 해내니까 제가 딸을 잘 뒀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잘 두잖아요. 자식 자랑한다고 저 막 욕하는데 욕하셔도 좋아요. 저 페이스북에 딱 열어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딸과 부인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을 땐 자랑합니다. 그냥. 그래서 되게 따님이 어쩜 이렇게 따님들을 잘 두셨어요. 그러면 제목이죠. 뭐 그냥 그래버려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사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자식을 잘 두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아이들로 자라게 된 게 자기들이 말을 해요. 엄마가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큰애는 너 아무리 동생인데도 어떻게 네가 학비 낼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나 엄마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나 엄마에게 좀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엔도핀이 완전히 솟구치죠. 예,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 교육이 정말 힘쓰세요. 예, 학습지 하나를 더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자, 이게 5세기 중반에 인종 지도예요. 이게 영국이고 이게 아일랜드인데 이 아일랜드 일들이 여기 보면 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게일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일랜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라고 하지만 옛날에 에이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에이레 시민 예이츠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에이레는 게일어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이게 인종 지도고요. 아일랜드 딱 내려가서 더블린에서 이제 뭐 골목도 누비고 호텔도 예약도 안 했어요.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자자 이렇게 하고. 근데 대신 그렇게 하면 나쁜 거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호텔을 예약을 미리 했을 경우는 비용이 내려가지만 오늘 호텔을 오늘 한다. 그러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비용이 막 2배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진짜 유소호스텔 같은 데서도 자고, 네, 뭐 오늘 당장 예약을 하고 내일 거를 예약한다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느 동네를 들어갔더니 이 아일랜드가 분쟁 국가다 보니 분쟁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디가 있나? 이게 박물관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분쟁 국가를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딱 우리나라 지도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서 이 분쟁이 누구와 누구와의 대립이냐?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세계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노스 코리아와 미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USA와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코리아 패스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계에서. 그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벗어나야 세계에서 한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서 통합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데, 독도는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다케시마라고 다 그렇게 쓰여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힘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교육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아일랜드는 눈 들면 그냥 이거예요. 전국토가, 그러니까 소가 너무너무 많고 양도 너무너무 많은데, 소고기를 어찌나 먹고 소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의 위험성을 아시죠? 기후 위기에 아주 일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소 30만 마리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끊을 수는 없겠지만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딸내미 앞에서 모순된 언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양심의 가책이 지금 느껴지는 게, 비질이라고 곧 죽을 도축장 앞에 동물들에게 물도 주고 그러는 행사에 제가 딸을 데리고 가고 다큐멘터리도 보여주고, 그래서 딸을 비건을 만들었어요. 제가 저랑 같이 비건이 됐는데, 제가 의원님들을 가르치고 의원님들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은 갈 곳이 고깃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채식당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저 때문에 식당을 못 고르고 그러시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저도 고기를 앞에 있으면 한 점씩 집어먹고 그러다 보니 제가 굉장히 모순적인 엄마가 돼서 지금 약간 얼굴이 좀 빨개지긴 합니다. 좀 딸내미는 비건이에요. 이게 요거는 사진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게 하늘이에요, 이거 하늘. 근데 그냥 눈만 들면은 이런 데가 아일랜드예요. 제가 묵었던 한 일이 있는데 거기 스타디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밖에 보이는 게 수채화 아니에요? 그냥 다 수채화예요. 그림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자연 자체가 그냥 수채화인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이런 그냥 있어요. 이런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더블린에서 북아일랜드 쪽으로 가면서 벨파스트라는 그 큰 도시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벨파스트라는 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 박물관이 있어요. 그럼 왜 타이타닉 박물관이 왜 벨파스트에 있냐? 여기서 건조했거든요. 1912년에 벨파스트는 성박사들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어요. 여기서 건조를 했어요. 그래서 건조를 하고 나서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4월 10일에 영국 사우샘프턴 부두에서 처음 손님을 태우고 출항을 해서 프랑스 쉘브르와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거쳐서 일주일 후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었는데 4월 15일에 김산을 만나서 침몰한 거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고로 그때 1513명이 죽었는데 이때 1등급 손실이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했다고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벨파스트는 지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요즘에서 건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사우샘프턴이라는 데서 처녀 출항을 해서 아까 프랑스는 쉘브르로 간다 그랬잖아요. 요 밑에가 프랑스잖아요. 쉘브르에서 손님을 또 태우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일랜드로 와서 퀸스타운에서 그걸 이제 코브항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손님을 또 태우고 뉴욕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침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등급 손실이에요. 지금 봐도 호화롭기가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걷든지 호텔 짐에 들어가서 하든지. 둘째 운동 진짜 잘해요. 첫째도 잘하지만 첫째도 축구 선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운동하고 저는 욕을 좀 먹죠.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운동을 해야지. 사진 찍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제가 찍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코브항으로 가는데 정말 아름답죠. 이 코브항은요, 코브는 영어로 작은 부두, 작은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의 코브항은 진짜 관광지로서 유명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아까 사우스햄프턴에서 타이타닉이 출발해서 프랑스 쉘브르를 거쳐 아일랜드 코브항을 거쳐 뉴욕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이 코브항에 이게 바로 여기서 사람들 싣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뉴욕으로. 근데 여기에 이 타이타닉이 있는데 이거 바로 도시거든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심 때문에 배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모형이에요. 이런 곳이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배는 이 뒤에 있었대요. 이 뒤에 있고 여기서 이제 조각배로 사람들을 작은 배로 실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 발굴을 잘해야 되는 스토리를.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 코브항의 타이틀이 코브는 영어죠. 저거 COV. 그런데 COPH라고 쓰고 코브라고 해요. 저게 바로 게일어예요. 그럼 퀸스타운은 뭐냐? 퀸스타운. 여왕 도시? 퀸스타운. 아일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퀸스타운이. 여러 나라에 많죠. 자, 영국의 지금 영국 왕들이 연방을 순실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왕이 발을 딛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데는 만나고 가면 퀸스타운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여왕이 왔었던가 언젠가 와가지고 여기 발을 딛었기 때문에 이거 역사가 아일랜드가 너무나 기구한 역사라 아일랜드가 너무 지금 힘들다, 다 빈민이고 다 굶어 죽는다 뭐 이러니까 그걸 순시하라고 여왕이 왔었는데 왔다가 대충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퀸스타운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후에 아일랜드가 기분이 나빠서 퀸스타운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코브라고 하는데 자기네 게일어를 써서 COPH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단어가 왜 이렇지? 그러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일랜드 코브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 한 300만이 이민을 갔는데요. 뭐 미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아일랜드 사람들 정말 많이 이민자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아일랜드의 주식이 감자였는데 감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주식이 됐는데 그 이전에 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이걸 전부 생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밀, 옥수수 이런 거는 영국이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먹을 게 진짜 감자밖에 없는 거예요. 감자 하나 먹고 사는데 감자 대기근을 불러온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감자 입마름병, 이 전염병이 확 도게 되니까 아일랜드인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에는 영국으로 실려나가는 그 곡물, 선박들이 즐비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영국은 쳐다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수탈과 사람들은 이렇게 수탈하고 먹을 거는 없고 그래서 다 굶어 죽었는데 그 당시에 800만의 인구가 200만인가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던 외국 사람들이 그 기술한 걸 보면은 우리는 살과 뼈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죽으면은 쥐들이 다 파먹고 그랬는데도 영국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술탄이 얼마인가? 굉장히 큰 돈을 여기 원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해라. 왜냐하면 그때 여왕이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 데가 아일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코브항에서 이민자들이 그 가난한 이민자들이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갔는데 전염병 때문에 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죽고 반도 못 살고 지금 캐나다의 몬트리올에는 아일랜드인의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정말 수만 명이 25,000명이라든가 그렇게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배가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대요.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진 데가 아일랜드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민주가 엄마 여기 어디에 예이츠가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이니스프리의 호도 이거 시가 있잖아요. 이니스프리가 있대. 또 예이츠의 무덤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 또 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정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바뀌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여기가 이니스프리 섬이에요. 우리 화장품 이니스프리 있죠? 진짜 이 이니스프리래요.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요거는 그 옆에 이제 돌비석 같은 데 쓰여 있는 거예요. 이니스프리, The Lake Isle of Innisfree.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해가지고 딱 써있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니스프리의 호도.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은 졸로드 군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면 다른 하나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백치니 대중은 무엇이냐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스터디 모임이 생겨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의견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부가가치가 커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스카 와일드가 굉장히 명언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건 2008년에 제가 루체를 갔을 때 이탈리아의 로마, 페루지아, 아시시,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넘어가고 스위스에 가서 루가노, 루체른, 인터라켄, 쥐리히 그러고 나서 인스부르크, 잘스부르크, 위르로 갔거든요. 근데 이때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는 스위스가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융프라우를 가장 많이 말하지만 저는 빈사일 사자성이 가장 머리에 남는 거예요. 빈사일 사자성 이게 왜냐하면 루체른에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스위스 용병을 얘기해요. 여러분 스위스가 지금이나 스위스라고 아름다운 알프스 이러지 제네바, 유엔이 있는 곳 이런 거 말을 하지만 그 옛날에 스위스가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 알프스 산맥에서 치즈 젖짜고 치즈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스위스 남자들이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가서 남의 나라에서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용감한 스위스 용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런데 1792년에 루이 16세가 딱 보니까 시민군에게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스위스 용병 너희들 다 도망가라. 그랬는데 스위스 용병들이 도망을 안 가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다 죽은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안 도망갔냐? 나중에 죽은 병사의 유품에서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은 우리가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용맹, 신뢰 이렇게 깨져가지고 우리 처자식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해서 죽어가는 스위스 용병을 의미하는 게 이 사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1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르봉 왕가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조각상, 가장 슬픈 역사가 가진 가장 슬픈 조각상, 이게 바로 빈사의 사자상이다. 이 옆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놀러 가시게 되면 자연사 박물관에 나와서 빈사의 사자상을 꼭 스토리를 알고 보시면 내 느낌이 훨씬 달라지죠. 그리고 루체른 공원을 우리 민주가 그때 5학년이었네. 같이 이제 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이 루체른 공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나 탁탁 뽑아가더라고요. 이 강아지 배변 봉투를 안 가져온 사람들이 이거 뽑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오산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봉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에 건의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너무 이쁘게 만들었죠. 그냥 저렇게 만들었어도 되는데 스위스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봉투를 보세요. 봉투에 그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벤치마킹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줬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의식이 행정을 못 쫓아가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인 거예요. 교육. 이게 부시를 못해요. 이건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원일 때 제가 사비를 들여서 비회기 때 토론토, 뉴욕, 미국의 LA 이 세 도시를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한 20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토에는 6개의 공립도서관에서 직접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의 주제가 쓰레기 정책, 도서관 정책, 노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직접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토론토에는 100개의 공립도서관이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는 거죠.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와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구냐? 노인이에요. 노인. 자, 노인들이 공부하더라고. 제가 이 모임, 여러분, 이 모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고령화 인구는 많지만 여러분 존경받는 노인은 드물죠. 존경받는 원로, 현명한 노인은 드물죠. 우리도 곧 늙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늙어가면 그런 노인, 뒷방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명한 노인, 후세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노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한 일이고. 거기 가니까 노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신문 읽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6개 도서관을 돌아갔고, 이건 스타디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일반 주민들이지 여기서 문제집 푸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고, 문제집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밖에 없어요. 자, 이게 스타디룸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카펫이 깔려있고 힐을 신고 다녀도 또박또박 소리가 안 나고 나야 어딘데? 이 정도의 소리는 허용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여기 꿈들의 도서관 세울 때 참견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을 만들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소파가 여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파를 좀 구석구석 놓자 했더니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클래식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의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클래식이 없어졌어요. 아니, 요즘은 스타벅스에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음악이 나와서 좋거든요. 근데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만들어 놓고, 이미 도서관 그 옛날에 다 전화를 뽑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꽂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도서관 책꽂이인데요. 우리는 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네모난 책꽂이죠. 제가 이런 걸 좀 바꾸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시에서 뭐라냐, 조달청 물건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어때? 그럼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도 없고 왜 관공서는 이렇게 딱딱해야 되느냐. 이 바뀐 게 없는 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소파가 많더라고요. 이건 저희 딸이 다녔던 토론토 대학교 로바츠 도서관이라 가장 큰 도서관인데, 이 학교는요 얼마나 큰지 6개의 지하철역이 걸쳐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는 딸 덕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다 그 로바츠 도서관. 밑에 바닥에 다 저런 꼽을 수 있고, 또 다른 도서관에 혼자 앉아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메뚜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집 놓고 밑에는 이렇게 마음껏 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부러워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1000년도, 1100년, 1200년도에 그러한 서적들이 다 모여 있는데, 대여는 안 돼요. 하도 고서라. 근데 이게 1200년대 해부도예요. 보면은 느낌이 진짜 어떻게 이런 책들을.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집같이 생긴 게 다 연구소였던 거야. 1925년부터 있었던. 그래서 제가 인슐린이라는 게 1925년 이 토론토 대학교에서 발견된, 연구된 그런 인슐린, 그거 당뇨병 연구가 그때 이렇게 발전했었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도서관에는 모두 뭐라고 써있냐면은 Help us by donating. 기부해주세요. 근데 모두가 니네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도서관에서 혜택을 봤다. 혜택을 얻었다. 이제 너희들이 성인이 됐으니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네이션을 해라. 근데 우리는 법상 이 도서관이 도네이션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바꿔야죠. 그래야 예산이 부족할 때 시민들의 예산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돌릴 수 있고. 근데 제가 의원일 때는 그거 못했어요. 바꾸지 못했어요. 혼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의원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몇은 있어야 힘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이 가르치는 문화 강사들도 25,000원, 3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당 3만원 너무 작잖아요. 그거 최소한 5만원으로 올려주자고 그 당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 혼자만 떠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좀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거예요.
도서관을 왜 꼭 지어서 해? 임차해서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 기부 체력을 받아가지고 도서관 지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후원금도 받고. 근데 지금 이건재 시장이 뭐 들어올 때 그렇게 기부 체납하라고 한대요. 그럼 뭐 뒤로 안 받고 앞으로 그거 받으면 우린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해외 가면 개고양이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소마돼지는 별 생각이 없나 봐. 그렇게 고기를 먹어대는 거 보면. 개고양이는 진짜. 근데 저 뒤가 우리 결연의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 여성이 늘 지나가면 하나는 안고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궁금해가지고 며칠 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개가 얘가 암에 걸렸는데 많이 걸으면 피곤해서 안고 다닌다. 그러니까 개가 씹은 거예요. 너네 집 식구가 몇 명이니? 그럼 개까지 해서 5명 이렇게 대답하는 나라가 캐나다, 미국이고, 로드킬 안 하려고 동물 피해서 운전하다가 차량 사고 내는데 이런 데가 그 나라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전부 이 강아지, 다른 강아지들한테 뭐 물릴까봐 또 개 유모차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많죠. 이렇게 큰 개도 이게 같이 집안에서 안에서 사는데 이렇게 민막에 해가지고 타는. 이 사람들은 진짜 큰 개를 좋아해요. 이 사람 옛날에 오바마 행정부 때 주한 미 대사, 이 사람이 이 강아지 데리고 오느라고 하루 구입이 늦었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 강아지를 싣고 올 수 있는 항공이 대한항공밖에 없었는데 하루 뒤에 떠났거든요. 이게 씹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녀가 없었어요. 얘가 자녀예요. 이거는 지금 강아지가 묻혀 있잖아요. 강아지를 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버렸는데 낑낑 소리가 나가지고 파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강아지가 집에서 죽으면 생활 폐기물,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럼 생활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게 돼 있죠. 근데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10년 이상 막 키우고 막 하루를 키워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국민이 있나요? 법과 현실의 괴리죠.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는데 땅에 묻는 거는 지금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묻었던 사람이 누구냐? 소방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소방관조차도 그걸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이러한 마차끄는 말들, 이 말들은 수명이 다한 말들이에요. 마지막에 이거 끌다가 죽는데, 이 시멘트 바닥을 달리는 말발굽이 가해지는 하중이 뭐 1톤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동물 학대인 거죠. 이건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강아지 수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래는 한 마리, 2마리로 시작했는데 계속 교배를 하다 보니 늘어나서 한 집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 이 호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대량으로 수집하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얼마나 나고 항상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요. 이 키운 사람에게 얘를 구조하려면 오히려 견주에게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 여행하다가 거위 간 요리 들어보셨죠? 거위 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위가 간이 커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위를 지방간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억지로 먹여야 되죠. 근데 동물이 배부르면 안 먹지 억지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틀에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파이프로 해가지고 사료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위의 간을, 지방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먹는 거예요. 앞으로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있어요. stop garbage. 이게 가바지가 바로 대량, 이거 강제급이에요. 이거를 멈춰라 라는 거죠. 거위털, 우리 그 충전재 거위털 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충전재 거위털 좋아하지 마세요. 털은 동물에게 주세요. 이 추위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토끼털, 앙고라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그 영상을 보고 토끼가 그렇게 비명을 지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밖에 나와가지고 귀 잡고 그 털 다 맨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털이 좋다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이게 하프 물범이에요. 새끼 하프 물범은 하얘요. 그 하프 물범이 가장 상품 가치가 있대. 모피쿠트로. 이래가지고 이걸 잡는데 저뭐 도구가 하카피기레나 오로지 얘를 잡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인데 꼭 머리를 찍어요. 딴 데를 찍으면 상품에 흠이 가잖아요. 이래서 이 캐나다가 몇 달 동안 이 사냥을 허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모피 수입을 금지한 국가가 대다수예요. 근데 중국, 한국 이런 데는 아직도 이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뜻해요, 여러분? 이거 입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가지고 오나? 오메가3에다가 물뻥고기는 물뻥탕 이거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다고 강남의 엄마들이 좋아한다. 한다. 보신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사진 진짜 그 완전히 피로 물들여져 있는 사진에 그냥 그 껍데기를 벗겨낸 하프 물범을 보면은 정말 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눈뜨고 마주할 때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우리 좋은 것만 보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사회 못 바꿉니다. 이거 스웨덴의 어느 학교 고등학교를 갔더니 보조교사가 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기를 낳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 학교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애 낳아도 되냐고 학생이. 그때 우리는 학생이 아기를 낳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적은 없지만 아기를 낳으면 사회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때가 온 거예요. 예. 이미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음지에서 모텔에서 낳고 바로 그 영화 유기하고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바뀌었어요. 미혼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아요. 미혼이냐 아니냐. 20살이 나면은 괜찮은 거고 성인이라 19살이 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마치 시험 볼 때 1초 전에까지 보고 종치기 1초 전에까지 보고 덮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1초 늦게 덮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들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법률에 관련법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저런 아이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체코의 프라하 이렇게 보존을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낼게요. 나머지부터는 나중에 우리가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얘기를 하고 알고 싶은 거 서로 책도 나눠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이 모임을 만든 취지를 말씀드리고 공부도 해가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2시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 정도 한 권의 책을 정해도 되고 다음에도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여기를 쓰는 그 조건이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커피에 앉으셨으면 밑에 가서 또 커피 드시고 점심 식사 하실 분들은 밑에서 샌드위치 있으니까 드셔도 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